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저는 오늘 An Age-Based Experiment on VR Sickness and Postural Instability while Working in a Virtual Environment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해당 페이퍼는 2023 IEEE의 VR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컨퍼런스 페이퍼입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준비한 이유는 PBL에서 VR 멀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했었는데요. 그때 조사한 문헌들은 모두 피험자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피험자들이 3D 환경에서 걸어다니면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점이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발표에서 VR 멀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한 적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하고 바로 해당 페이퍼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험자는 남성 17명, 여성 4명으로 총 21명이고 평균 25.73세입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교정 시력을 포함하여 보통의 시력을 가졌습니다. 피험자들 중 13명은 3D 컴퓨터 게임을 해본 적이 있고 9명은 VR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15명은 이전에 멀미를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은 HMD 장비로 오큘러스 VR1을 착용하였으며 피험자들의 자세는 1초에 120프레임을 찍는 12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캡처 시스템인 옵티트랙 시스템을 이용하여 캡처되었습니다. 실험 공간에 대해서는 피규어 1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물리적인 공간은 3m by 5m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트라이얼마다 피험자는 A에서 B까지 이동한 후 다시 A로 되돌아옵니다. A 포인트는 바닥에 검정색 테이프로 표시하여 피험자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고 A에서 B까지의 직선거리는 5m입니다. 가상현실은 피규어 2를 보시면 되고 전체 사이즈는 100m by 100m로 피험자는 가상현실에서 총 70m의 직선거리를 걷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에로 포인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트랜슬레이션 게인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게인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트랜슬레이션 게인은 VR에서 쓰는 용어로 TG 레벨이라고 주로 불립니다. 이 TG 레벨은 사용자의 실제 움직임 또는 이동에 적용되는 증폭 또는 스케일링 개수를 의미하고 주로 가상현실에서의 사용자의 움직임과 실제 현실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매핑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TG 레벨이 어떤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서 커질수록 사용자가 느끼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실험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G 레벨을 점차 키워가면서 VR 멀미를 유도하였습니다. 실험은 1X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이 1X 지점은 현실 세계에서의 피험자의 움직임이 어떠한 증폭 없이 바로 가상세계의 움직임과 매핑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마다 피험자는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에로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요. 5번의 트라이얼마다 에로 포인트, 즉 TG 레벨이 1X에서 10X 순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총 30트라이얼을 수행하게 됩니다. TG 레벨이 바뀐다고 해서 실제 현실의 물리적 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가 실제로 걷게 되는 거리는 실제 현실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고 다시 A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총 10m를 모두 트라이얼마다 동일하게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TG 레벨을 10X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연구팀의 숙련된 VR 엔지니어가 여러 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10X 이상으로 TG 레벨이 높아질 경우 한 트라이얼을 제대로 끝마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비실용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험 과정 전체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은 VR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구간입니다. 메인 익스피리먼트는 약 25분 진행되었고
해당 구간을 보시면 트라이얼 사이에 수행되는 비트윈 트라이얼 퀘스처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실험은 피험자가 가상현실에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에러 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한 트라이얼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가상현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피험자는 그 즉시 해당 트라이얼에 대한 멀미의 정도를 1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과정이 이 비트윈 트라이얼 퀘스처네어라고 합니다. 메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EG 전처리입니다. 21명의 피험자 중 5명의 피험자가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나 과도한 노이즈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EEG 데이터는 64개의 채널로부터 측정되었고 샘플링 레이시 500Hz인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모두 5kΩ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운 샘플링,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노이즈 제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ICA를 통해 가장 큰 독립적인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성분을 추출합니다. 전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페이퍼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처리된 EEG 데이터는 35개의 세그먼트로 나뉘게 되고 윗폭의 길이는 8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메케니컬 메저먼트입니다. 먼저 센터 오브 메저 칼큘레이션, 즉 COM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VR 헤드셋을 끼지 않고 걸어다닌 베이스라인 동안 측정된 COM과 각 트라이얼마다 VR 환경에서 걸어다닐 때 측정된 COM 사이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를 계산하여 COM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 칼큘레이션은 질량 중심 계산법으로 물체나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질량 중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량 중심은 주로 물체나 시스템의 운동, 안정성, 평형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에 필요한 파라미터로 스텝 디스턴스, 케이던스, 그리고 한 트라이얼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행동 결과입니다. 포스트 익스페리먼트 SSQ 결과를 먼저 보시면 토탈 시비어리티를 나타내는 TS는 문제가 되는 심각한 멀미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 18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VRS 그룹은 18점 이상이었고 반면 노 VRS 그룹은 18점 이하였습니다. 노지와 오큘러모터 디스오리엔테이션 모두 VRS 그룹이 노 VRS 그룹보다 높은 스코어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비트윈 트라이얼 퀘스처네어 결과입니다. 노 VRS 그룹에서 오직 3명만이 불편감이나 메스꺼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현기증을 겪었으며 6명의 피험자가 피로감을 호소했고 5명의 피험자가 두통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 9명의 피험자는 눈에 긴장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설문에 대한 전체 스코어와 VRS 그룹과 노 VRS 그룹 사이에 각각의 증상에 대한 점수 간의 통계적 검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통계적 차이는 불편감과 메스꺼움에서 나타났고 노 VRS 그룹이 VRS 그룹보다 3, 4, 5번째 에러 포인트에서 더 낮은 불편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 스코어의 경우에도 5번째 에러 포인트에서 노 VRS 그룹보다 VRS 그룹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다음은 생화학적 결과입니다. 두 그룹 간 생화학적 메저먼트들의 비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COM은 두 번째, 6번째 에러 포인트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포인트 모두 VRS 그룹이 노 VRS 그룹보다 훨씬 더 COM 변이 값을 가집니다. 다른 TG 레벨에 대해서는 생화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EG 결과입니다. 해당 연구는 64개의 채널 중 각 뇌의 영역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채널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선택된 채널은 FG, CG, PG, 그리고 T8입니다.
해당 페이퍼에서는 FG 채널에 대한 ERSP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해당 부분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확인해 보면 VRS 그룹이 노 VRS 그룹에 비해 1번에서 4번까지의 TG 레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델타 파워를 가짐을 볼 수 있었고 1, 2, 5번 TG 레벨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세타 파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번, 5번 TG 레벨에 대해서는 낮은 알파와 베타 파워가 그리고 2, 3, 4, 5번 TG 레벨에서는 낮은 감마 파워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채널에 대한 결과를 ERSP 맵은 없었지만 테이블로 제시해 둔 게 있어서 해당 테이블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퍼는 사용자가 VR 환경에서 직접 걸을 때 VR 멀미를 연구한 최초의 뇌파 기반 연구이기 때문에 이번 VR 학회에서 소개된 것 같습니다. 생화학적 그리고 행동적 해석은 물론이고 뇌파 데이터에 대한 해석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 보니 제가 읽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VR 연구 동향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VR 관련 논문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찾아보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